안녕하세요. 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입니다. 이번 주 영상의 주제는 청소년의 무기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고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16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혹시 최근에 사용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성상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하기도 하고 상담을 오시는 학부형이나 혹은 아이들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간혹 대화를 하다가 나 요즘 무기력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력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대국어사전에 보면 무기력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 예시문으로는 무기력 속으로 빠져들다, 무기력에 빠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 몇몇만 떠올려 보자면 한 고등학생은 무기력은 힘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라고 표현을 했고요. 중학생은 무기력? 그거 혹시 우울 아닌가요? 라고 표현을 한 학생이 있었고요. 초등학생은 무기력? 그거 중력이랑 비슷한 건가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무기력에 빠진 고3 남학생이라는 주제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블로그 청학담 인테이커 주쌤에 있는 블로그에 인테이크 사례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16번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생각하면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바닥을 보기 시작해서 자리에 앉기까지 고개를 한 번도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인 첫 만남이었고요. 목소리도 상당히 작고 당연히 아이 컨택은 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인테이크 상담을 이끌어갈까 속으로는 저도 고민이 많았던 그 120분의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라포 형성이 잘 돼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유아기 때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소견을 듣고 부모님께서 바로 놀이치료에 적응을 시키게끔 도와주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놀이치료를 진행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행히 어렸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수능적이었고 치료 현장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놀이치료도 했고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조용한 아이였기 때문에 입학을 해서도 자기와 비슷한 조용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시작을 했고요. 단 어울리기만 했지 또래들과 같이 경험해야 하는 활동적인 놀이 활동을 너무 싫어해서 어떤 날은 집에 오자마자 굉장히 심하게 짜증을 내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힘든 시기가 시작됐던 건 중학교였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점점 더 친구들과 사귀기를 어려워했고 억지로 어울리면서 잘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것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관계와 차단하기 시작하는, 즉 다시 말해서 고립이 시작된 발단이 중학교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본격적인 무기력이 시작되었고요. 등교 거부와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 약간 은둔형의 생활을 이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H군의 무기력 증상을 설명해 드리자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아무런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아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 즉, 방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게임과 유튜브를 장시간 시청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H군은 휴대폰과 PC를 이용한 사용시간이 많기는 했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무기력과 우울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수동적인 사용 습관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그냥 의미 없이 누군가가 뭘 하는 걸 계속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오히려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한다거나 능동적으로 뭔가를 먼저 연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주구장창 누군가가 하는 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만 하는 그런 사용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은 학교에서 3년 동안 급식을 먹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가 있나 하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급식을 먹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도 모르게 3년을 미급식으로 보낸 친구들이 있다는 건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테이크 상담 120분으로 H군과 진행했던 내용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괴로움, 가족관계 상호작용 없음, 무기력을 감추기 위한 고립 선택, 자가검사로 알게 된 자신의 우울 점수, 억울한 감정과 분노의 역주행, 불규칙한 식습관, 적절한 치료 시기에 대한 오해. 그러면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사실은 조금 멈칫한 느낌을 먼저 주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지를 먼저 두려워하는 말을 저에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처음 꺼냈던 이야기가 자신은 한 번도 친구와 편하게 놀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제와의 상호작용도 없었고 부모님과도 재미있게 놀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은 계속 뭔가 불편한 감정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감정에 대한 표현은 억울하고 너무 괴로웠다. 말을 할 상대가 없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이름 모를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있었다. 그리고 그냥 내가 계속 문제가 있는 것만 같아서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았다. 한편으론 나의 무기력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통날까봐 점점 더 고립되는 삶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온라인 우울 검사에서 자신이 심한 우울인 걸 알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울의 시작이 무색할 정도로 자신은 늘 이런 기분으로 살아왔고 그냥 이게 일상이라고 생각했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 친구의 우울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날 현장에서 다시 체크한 결과 예상했다시피 상당히 높은 DDI 점수가 나왔고요. 이 친구는 일상생활 패턴 자체가 평범하진 않았었습니다. 한편으론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런 감정을 갖고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고 저 인테이커 주쌤은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떠올랐고요. 이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이 친구가 다행인 건 글쓰기를 좋아했던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 낙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무언가를 메모하면서 자기의 현재 상황과 과거의 상황들을 떠올리며 그냥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이 그 낙서와 글쓰기가 지지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 쓰기를 통한 셀프 치유를 스스로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완전히 고립을 선택했지만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아주 깊은 곳에는 깔려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본인의 회복 탄력성을 10분 활용하여 저를 만나러 오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H군과 120분 인테이크 상담을 진행한 결과 결국 이 친구는 우울을 치료해야 되는 시기를 좀 놓쳤다는 결론이 나와서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드리고 전문기관을 방문하셔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간단하게나마 무기력 사례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죽지 않을 만큼의 무기력은 없습니다. 그만큼 무기력도 오래가면 그 힘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울보다 외관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기타 주변에서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무기력은 우울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발견이 되었을 땐 우울과 함께 그 증상이 심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만났던 이 친구는 견뎌온 시간만큼이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정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의 무기력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에 흔쾌히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 항상 그렇듯이 부모님의 인정이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반은 치유의 길로 접어들었던 상황이었고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학생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중요함을 따지기보다 어른으로서 설마 하는 그 순간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이었습니다.